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3번째 뒤지는 중이었어요. 오늘은 3년 만에 보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날 10시 30분까지 명동 한정식 집에 가야 하는데 집 열쇠가 보이지 않네요. 주머니를 뒤집어 보고 가방을 털어내고 식탁 위를 쓸어보고 신발장 위까지 살폈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어요. 지난주엔 안경을 머리에 얹어놓고 30분을 찾아 헤맸고 그저께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연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전기세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딸아이가 주말에 들렀을 때 조심스레 물었던 게 기억나네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냐?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괜찮을 리 없는데 말이죠. 63세, 은퇴하고 혼자 산 지 5년째입니다. 남편은 8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지은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딸애가 뭐라 했더라. 커리어 우먼이라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생각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침 9시에 일어나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고 방금 뭐 하려던 건지 까먹고 아는 사람 이름이 혓바닥 끝에서 맴돌다 끝내 튀어나오지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열쇠를 찾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선 이 순간만큼은 무서웠어요. 혹시나 치매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나는 멀쩡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잠을 설쳤으니까요. 베개가 맞지 않아. 목도 뻐근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9시 47분. 동창 모임까지 43분 남았네요. 명동까지 지하철로 40분은 좋게 걸립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자 젊은 택배기사가 박스 하나를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는데 기사님이 제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열쇠 떨어져 있네요. 신발장 옆 현관 매트 밑에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언제 거기 떨어뜨렸는지 전혀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택배기사는 환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열쇠를 주워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열쇠를 여기 떨어뜨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나갔다 들어왔던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엔 한 발짝도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럼 어젯밤? 어젯밤에 뭘 했더라?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단 동창 모임이나 가보자. 친구들 얼굴 보고 오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 동창 모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명동역 3번 출구로 올라오니 벌써 11시 18분. 48분이나 늦었네요. 한정식집 담소재는 골목 안쪽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무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 정미야. 문을 열자마자 순이가 먼저 알아봤어요. 미안해, 늦었네. 괜찮아, 우리도 막 앉았어. 어머, 정미야,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거짓말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내 얼굴이 보이는걸요. 하지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맑던 얼굴은 어디 가고 주름과 흰머리, 처진 눈꺼풀과 얼룩진 손등.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했어요. 정미야, 여기 앉아. 영자가 옆자리를 툭 쳐주었습니다. 5명이 모였어요. 나, 순이, 영자, 그리고 저기 안경 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분명 같은 반이었는데. 그리고 파마머리 한 저 친구. 왜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당황스러웠어요. 정미야, 은주 못 알아봤어? 얘 미국 살다 왔잖아. 아, 은주. 맞다, 맞아. 오랜만이야. 겨우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은주라는 이름도 순이가 말해주기 전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명숙이. 대구에서 올라왔어. 명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명숙이라는 이름도 낯설었어요. 내가 원래 이랬나? 불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자, 일단 건배부터 할까? 30년 만이야, 30년. 영자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막걸리가 목을 타고 시원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정미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순이가 물었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지 뭐. 은퇴했잖아. 부럽다. 나는 아직도 일해. 편의점 알바. 에이, 순이야, 너 예전에 은행 다녔잖아. 맞아. 근데 명예퇴직 당했어. 50 넘으니까 잘라내더라. 그래서 지금은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 순이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도 비슷해. 남편 사업 망하고 집까지 날렸어. 지금은 전세 살아. 영자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다들 팍팍하게 살고 있었어요. 은주, 너는? 미국 생활 어땠어? 응, 괜찮았지. 근데 남편이 한국 와서 일하게 돼서 따라왔어. 적응이 쉽지 않네. 명숙이, 너는? 나는 애들 다 키우고 이제 혼자야. 남편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명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고 지치고 늙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영자가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어요. 응, 그래야지. 카톡 단톡방 만들까? 좋아, 좋아. 우리 고등 3학년 2반 동창회 만들자.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LA 갈비구이, 생선찜, 각종 나물. 상이 빼곡하게 차올랐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친구들과 제가 정말 친했나?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기억이 뿌옇게 흐릿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30년 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정미야, 너 기억나? 우리 수학여행 때 내가 버스에서 노래 불렀잖아.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그럼 너 소녀 불렀어. 진짜 잘 불렀어. 전혀 기억나질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졸업식 날 너 울었잖아. 우리 다 놀랐어. 내가 울었어? 응. 너 평소엔 안 우는데 그날따라 펑펑 울더라고.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미야, 혹시 어디 아파? 영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맞아. 나도 냉장고 열고 뭐 꺼내려 했는지 까먹어. 다들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그런 거구나.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안심도 잠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아, 맞다. 정미야, 내 전화번호 좀 줘. 순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응, 010.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 전화번호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0105.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미야? 잠깐만. 010.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모른다니. 30년 넘게 써온 내 번호를. 정미야, 괜찮아? 영자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 미안. 요즘 번호를 잘 안 외워서. 핸드폰 좀 봐야겠다.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설정해서 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010-3847-001로 그 번호를 순이에게 불러줬어요. 됐어. 저장했어.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내 전화번호를 잊다니.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쩌죠? 그럼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나는 아직 멀쩡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 소파에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만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이거 먹었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정리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정리했나? 안 했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지은이야. 오늘 동창 모임 잘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어. 어땠어? 친구들 다 만났어? 응, 다 만났는데. 근데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지은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화번호를, 기억 못한 일을. 엄마, 지은아, 사실은. 응, 말해봐. 나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기억력? 어느 정도로? 오늘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내 전화번호도 까먹었어. 엄마, 그거 심각한 건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무서워서. 엄마, 내일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갈게. 내일 오전 10시에 엄마 집 앞으로 갈게. 지은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간다. 무슨 진단을 받게 될까? 두려웠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또 열어놨네요. 언제 연 건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7분. 물을 따라 마시는데 문득 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약통. 이건 뭐였지?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라벨에 수면제 -1일 1회 취침 전 복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면제? 나 수면제 먹었나? 언제부터?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약통을 열어보니 알약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먹었구나. 근데 언제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엄마 준비했어? 응, 가방만 챙기면 돼. 그럼 빨리 가자. 예약 시간이 11시야. 어느 병원인데? 강남에 있는 신경과 기억력 클리닉으로 유명한 곳이야. 기억력 클리닉. 그 단어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약 먹고 있는 거 있어? 응? 약? 응,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 아, 혈압약은 먹어. 그리고 수면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면제도 먹는 것 같아. 수면제? 언제부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지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수면제는 처방 받아야 하는 건데. 어느 병원에서 받았어? 모르겠어. 집에 있더라고. 엄마, 그거 이상한데. 나중에 집에서 확인해 보자. 그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신경과의원 마이너스 기억력 클리닉. 간판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왔겠죠. 배정미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엄마, 가자. 진료실에 들어가니 4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으시고 어제는 본인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달 전부터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 가끔 머리가 멍한 느낌은 있어요. 약은 드시는 게 있으세요? 혈압약이요. 그리고 수면제도. 수면제는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게 정확히 기억이. 의사 선생님이 무언가 직감한 듯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면제는 어디서 처방받으셨어요? 집에 있었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혹시 약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다음에 오실 때 꼭 가져오세요. 일단 오늘은 기본 검사부터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검사, MRI 촬영, 혈액 검사,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 인지기능 검사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30일이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단어 3개가 뭐였죠? 사과, 자동차, 그리고 연필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검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지은아. 응? 나 무서워. 엄마. 혹시 정말 치매면 어떡하지? 나 요양원 가야 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얼굴. 63년을 함께한 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노트에 오늘 한 일, 만난 사람, 먹은 음식을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어제 저녁을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산책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헷갈리고 심지어 드라마를 봤는지조차 확실치 않았습니다. 노트를 보면 이렇게 했구나 싶은데 내 기억 속엔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듣는 날입니다. 지은이가 또 함께 갔어요. 엄마, 괜찮을 거야. 응.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MRI 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뇌졸중이나 종양 같은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인지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떤 문제요?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주의 집중력도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점수로 봤을 때 초기 치매 증상에 해당합니다.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고요? 네. 정확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니까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으로 나을 수는 없나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치매를 완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천히 진행됩니다.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2에서 3년, 늦으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가족분이 자주 확인하셔야 하고 나중에는 케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어요? 요양보호사나 필요하다면 요양시설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어요.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아, 네. 일단 오늘은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환자분이 복용하신다는 수면제 가져오셨나요? 아, 네. 가져왔어요.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통을 받아들고 라벨을 살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 약 어디서 받으셨어요? 집에 있었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이건 일반 수면제가 아닌데요. 예, 이건 신경안정제예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그게 뭔가요? 강한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억력 저하요? 네.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 약 때문에 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요?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치매 증상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당장 끊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처방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진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초기, 요양시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초기라잖아. 약 먹으면 천천히 진행돼. 괜찮을 거야. 천천히 진행된다는 게 결국 나빠진다는 거잖아. 엄마, 나 요양원 가기 싫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알아, 엄마. 당분간은 혼자 사셔도 돼. 내가 자주 올게. 자주? 얼마나 자주? 매주 올게. 아니, 필요하면 며칠에 한 번씩도 올게. 지은아, 너도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돼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63년을 살아온 이 사람이 치매 환자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냉장고 문이 또 열려 있었습니다. 아, 또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 집에 와서 분명히 냉장고를 열어본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언제 열었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정말 나 치매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엄마, 나 지은이야. 집 잘 들어왔어? 응, 들어왔어. 엄마, 아까 선생님이 그러신 수면제 말이야. 집에서 찾아봐. 어디서 받았는지. 지금? 응, 지금. 나도 궁금해서. 어디 병원 이름이라도 적혀 있을 거 아냐? 알았어.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약통을 꺼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봤어요. 신경안정제 마이너스 로라제팜 1mg. 그 아래 작게 약국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헤든 약국? 헤든 약국? 어디에 있는 약국이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헤든 약국?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분당에 있는 약국이었습니다. 분당? 왜 내가 분당 약국에서 약을 받았지? 분당은 지은이가 사는 곳인데 혹시 지은이가 받아준 건가?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찾았어? 응, 찾았는데 헤든 약국이라고 분당에 있는 곳이더라. 분당? 우리 동네 약국이네. 지은아, 혹시 내가 받아준 거야? 아니야. 나 그런 약 받아준 적 없어. 그럼 누가? 엄마, 그 약 언제부터 있었어? 그게 기억이 안 나. 한 달? 두 달? 엄마, 이거 이상한데. 처방전 없이는 그런 약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엄마,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누가 약 갖다 준 것 같다거나. 없어. 일단 그 약은 버려. 먹지 마. 응. 전화를 끊고 약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약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누가 준 걸까? 왜 내 기억 속엔 없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치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수면제는 버렸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아니, 정확히는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고 드라마 내용도 떠올랐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금요일 저녁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들어와. 밥은? 먹었어. 엄마, 오늘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무슨 얘기? 지은이가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응, 괜찮은데. 엄마, 솔직히 말해봐. 치매 진단 받았잖아.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고. 엄마, 내가 걱정돼서 그래. 만약에 엄마가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면 어떡해? 현관문 열어놓고 나가면 어떡하고? 그런 일 없어. 엄마, 냉장고 문도 자주 열어놓잖아. 그것도 위험한 거야. 그건 그래. 엄마,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어때? 안전한 곳? 응. 요양시설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시설? 요양원 말하는 거야? 엄마, 요양원이라고 하면 안 좋게 들리지만 요즘은 진짜 좋아.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지은아,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해. 나 위험하지 않아. 엄마, 이번 주에만 3번이나 전화했잖아. 물건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그리고 어제는 내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 지, 이러시면서. 정말 그랬나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엄마, 내가 걱정돼서 그래.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난 어떡해. 지은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힘들어. 매일 엄마 걱정하면서 일하는 거. 미안해.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냥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자는 거지. 요양원은 싫어. 엄마, 일단 한번 보기만 해봐.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진짜 좋아. 강남에 있는데 시설도 최신식이고. 얼마나 하는데? 그건 좀 비싸긴 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근데 엄마 연금이랑 아빠 보험금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연금과 보험금.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인데. 엄마, 지금이 노후잖아. 그 돈 쓸 때가 된 거야. 하지만 엄마, 제발 한 번만 보러 가보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잖아. 지은이 눈빛이 간절했어요. 알았어. 한 번만 봐볼게. 고마워, 엄마.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지은이와 함께 그 요양시설에 갔습니다. 청담 실버타운. 이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어요. 넓은 로비,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어머, 여기 진짜 좋다.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청담 실버타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상담사가 팜플렛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희 시설은 작년에 새로 지어진 곳이에요. 1인실부터 2인실까지 있고요. 모든 방에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와, 그리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주 3회 방문하세요.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요. 좋네요. 지은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엄마, 여기 좋지? 응. 솔직히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와야 하나? 아직은 괜찮은데. 한번 둘러보실래요? 상담사가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여러 시설을 봤습니다. 식당, 휴게실, 물리치료실,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게 깔끔하고 쾌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75세 정도 되세요.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세요. 60대 초반도 계시고요. 아, 그렇구나.
어르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상담사가 제게 물었어요. 네, 좋네요. 그럼 입주 절차 설명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입주 시 필요한 서류는 상담사가 서류 목록을 보여줬어요.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요? 네, 어르신께서 치매나 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저하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분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 책임? 네. 만약 어르신이 시설을 나가고 싶다고 하셔도 보호자 판단 하에 계속 계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르신 판단력이 온전하시면 당연히 나가실 수 있죠.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어르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호자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야. 나중에 엄마가 치매 심해지면 판단을 못 하시잖아. 지은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비용은 월 300만 원이고요. 입주 시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네, 퇴소하실 때 돌려드려요. 엄마, 괜찮아. 그 정도는 있잖아. 있긴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로 하자. 진짜 좋잖아. 지은아,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뭘 더 생각해? 이런 곳 흔치 않아. 그래도 상담사님,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든 가능해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 응. 빨리 하는 게 좋아.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잖아. 지은아, 나 아직. 엄마. 지은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야. 엄마 치매야.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양시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화났어? 아니. 엄마, 나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알아. 그럼 다음 주에 입주하자. 응? 생각해 볼게. 엄마. 지은아, 제발. 나한테 시간 좀 줘. 알았어. 집에 내려 혼자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요양원. 나 거기 가야 하나?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걸까? 아직은 괜찮은데. 아니, 정말 괜찮은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은이는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생각해 봤어? 엄마, 서류 준비했어? 엄마, 언제 입주할 거야?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제 기억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면제를 끊고 난 뒤부터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기억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알겠고 친구 이름도 떠올랐어요. 이상하다. 치매인데 나아질 수가 있나? 의사 선생님은 진행만 늦출 수 있다고 했는데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자 그날 열쇠를 찾아줬던 젊은 택배기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택배 받으세요.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네. 뭐가요? 지난번에 열쇠 찾으시던데 그 뒤로 괜찮으신가 해서요. 아,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그날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뭐요? 택배 기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혹시 따님 자주 오시나요? 네, 요즘은 자주 오는데요. 왜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 이 아파트에 한 3년째 택배 돌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집도 자주 오고. 네. 근데 한두 달 전부터인가 따님이 오실 때마다 택배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택배요? 네. 근데 어머니한테 온 택배가 아니라 따님 앞으로 온 택배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저도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약국 배송을 받거든요. 약국? 네. 분당에 있는 약국에서 온 거였어요. 가슴이 쿵했습니다. 혹시 헤든 약국?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약국에서 여러 번 배송이 왔었어요. 따님 앞으로. 근데 어머니 집으로.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머니가 열쇠 못 찾으시는 거 보고 좀 걱정이 돼서요. 그 약국 배송이 언제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전쯤부터요. 매주 한 번씩 오더라고요. 2달 전. 내 건망증이 심해진 게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네. 그 약이 혹시 따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을 누가 갖다 줬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식탁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건강하세요. 택배 기사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약국 배송, 지은이 앞으로, 내 집으로. 2달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왜 그래요? 내 딸인데. 하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분당으로 갔습니다. 헤든 약국을 찾아가려고요. 지하철을 타고 분당역에서 내렸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한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어가니 약국이 보였어요. 헤든 약국.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 약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제 이름으로 약이 나간 적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배정미입니다. 약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배정미. 있네요. 정말요? 네. 2달 전부터 매주 로라제팜 처방이 나갔네요. 로라제팜이 뭔가요? 신경안정제예요. 불안증이나 불면증에 쓰이는데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는 약이에요. 처방전은 어디서 받은 건가요? 다담신경과에서 발급됐네요. 다담신경과? 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요. 제가 거기 간 적이 있나요? 그건 병원에 가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약국을 나와 다담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딩 2층에 있었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맞아줬어요. 혹시 제가 여기 온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함이요? 배정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2달 전에 내원하셨네요. 제가요? 네. 배정미 63세 맞으시죠? 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뭐 때문에 왔었나요? 불면증으로 내원하셨고 로라제팜 처방받으셨네요. 제가 직접 왔었나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따님이라고 기록돼 있네요. 지은이가 나를 데리고 왔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기록을 보니까 최근 불면증과 불안 증상이 있다고 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보호자분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약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은이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내 기억이 없는 사이에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 약이 내 기억력을 망가뜨렸고, 그래서 내가 치매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됐고, 그리고 지은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은이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택배기사가 전화했어. 엄마가 나갔다 오셨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택배기사가 지은이한테 전화를? 산책 다녀왔어. 어디로? 그냥 동네. 엄마, 혼자 멀리 나가면 안 돼. 길 잃어버릴 수 있어. 알았어.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입주하자. 서류 다 준비했어. 지은아, 엄마, 제발.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엄마 안전을 위해서야. 알았어. 진짜? 약속이야, 엄마.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가 택배기사한테까지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서웠습니다. 내 딸이 낯설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양원 입주 날. 하지만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약이 정말 내 기억력을 망가뜨린 건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노트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 먹은 음식, 만난 사람, 생각한 것들, 모든 걸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제 일이 기억나는지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기록 아침 8시 기상, 토스트와 우유, 공원 산책 30분, 도서관에서 책 읽음, 저녁은 김치찌개.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떠올려 봤어요. 어제 뭐 했더라? 아침에 토스트 먹었고, 공원 갔고, 도서관 갔고, 저녁은 김치찌개. 다 기억났어요. 노트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전부 맞았어요. 토요일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다시 떠올렸어요. 역시 기억났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확신이 들었어요. 그 약을 끊고 나서 기억력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는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약으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일요일 오후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로라제팜 부작용.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로라제팜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특히 노인의 경우 치매와 유사한 증상 유발 가능. 갑작스럽게 끊으면 금단 증상.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호자 동의서, 요양원 입주할 때 필요한 서류. 그걸 지은이가 받으면 나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럼 지은이는 뭘 원하는 걸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어요. 재산,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이 집, 합치면 3억이 넘습니다. 지은이가 그걸 노린 건가요? 나를 요양원에 넣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내 딸이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입주 당일, 지은이가 10시에 온다고 했어요. 9시 50분,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 노트, 약 봉투, 병원 기록, 모든 증거를 챙겼어요. 그리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일이신가요? 제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강제로 보낼 수 있나요? 어르신 의사에 반해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거부하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정말요? 네. 다만 법원 판결로 성년후견이니 선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년후견이니요? 네.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호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보호자가 어르신 재산과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의사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는 거.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지은아,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짐 다 싸놨어? 아니, 안 쌌어. 왜? 오늘 가기로 했잖아. 지은아, 나 안 갈래. 지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또 그래? 나 치매 아니야. 나 치매 아니라고. 그 약 끊고 나서 다 기억나. 엄마,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그건 그 약 때문이었어. 무슨 약? 로라제팜. 내가 나한테 먹인 약.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다 알아. 내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던 것도, 약을 처방받은 것도, 그 약이 내 기억력을 망가뜨린 것도. 엄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지은이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걱정이면 그런 약을 먹여? 엄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무슨 위험?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면.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나는 그런 의도가. 그럼 왜 내 기억에도 없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받은 거야? 왜 그 약이 내 집으로 계속 배송된 거야?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나 돈이 필요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 남편 회사가 부도났어. 2억 빚이 생겼어. 뭐? 엄마 재산으로 갚으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안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넣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넌 내 딸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나도 절박했어. 우리 집 경매 넘어가려고 했어. 그럼 말을 하지. 왜 이런 짓을. 말하면 안 주실 거잖아. 당연하지. 2억이 어디 푼 돈이야.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넣고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엄마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럼 집도 팔 수 있고 보험금도 쓸 수 있고. 너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어차피 엄마 혼자 쓰시지도 못해.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잖아. 그냥 미리 쓰는 거야. 나중에 내 거?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엄마,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할 거 없어. 나가. 지은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엄마 혼자 못 살아. 내가 없어도 나 잘 살아.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진짜 치매야. 약 끊었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후회하든 말든 난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할 거야. 어차피 엄마 판단 능력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병원 기록에 다 있어. 엄마 치매라고.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이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마이너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후견인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돼요. 싸워야 합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지은이가 나간 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처음 진료받았던 대한신경과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정미입니다. 재검사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당장 가능한가요? 오늘은 예약이 꽉 찼는데. 내일 오전은 어떠세요? 네, 내일 오전으로 부탁드려요.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다담신경과에서 받은 처방 기록, 해든 약국 배송 기록.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지은이가 나한테 약을 먹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CCTV. 우리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 씨. 무슨 일이세요? 관리소장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혹시 우리 집 앞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 정말이요? 언제요? 한두 달 전부터요. 그럼 기간이 좀 긴데. 일단 가보시죠. 관리사무소 암모니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월 며칠 거 보시겠어요? 11월 20일부터요. 김 과장님이 날짜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복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감기로 돌려가며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2시 47분. 지은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멈춰주세요. 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거 USB에 저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근데 왜요? 증거로 필요해서요. 무슨 증거? 제 딸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USB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 씨,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10분 뒤 나오는 모습. 나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 그 봉투 안에 약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혼자 갔습니다. 이번엔 지은이 없이. 배정미님, 오늘은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같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재검사 받고 싶어서요. 재검사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딸이 약을 먹인 것, 그 약을 끊고 나서 기억력이 돌아온 것, 모든 것을.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복용하신다던 수면제가 로라제팜이었어요. 다담신경과에서 처방받은 거였어요. 로라제팜을 얼마나 드셨어요? 2달 정도요. 매일요? 네, 매일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치매 증상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정말요? 로라제팜은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 복용하면 더욱 심해지고요. 그럼 저 치매 아닌 거예요? 일단 다시 검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인지기능 검사 다시 받으시죠. 그렇게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훨씬 수월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3일이요.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요. 좋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단어 3개가 뭐였죠? 사과, 자동차, 연필이요. 정확합니다. 다른 질문들도 다 마쳤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놀랍네요. 지난번보다 점수가 훨씬 높아요. 그럼 전 치매가 아닌 건가요? 네, 정상 범위입니다.
지난번 낮은 점수는 명백히 약물 부작용이었어요. 진단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해 드릴게요. 정상 인지 기능, 치매 아님으로 기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나 치매 아니야. 나 멀쩡해. 지은이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법적 조치, 경찰서로 향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요. 누구를 고소하시는 건가요? 제 딸을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따님을요? 무슨 일이신데요? 약물을 이용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기록, 약국 배송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새로 받은 진단서.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노인학대요? 네. 약물을 이용한 학대, 그리고 재산 편취 미수. 그럼 제 딸이 처벌받나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 기간이 몇 주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따님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딸을 고소했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야. 경찰한테 연락 왔어. 엄마가 날 고소했다며? 엄마, 정신 차려. 나 엄마 딸이야. 어떻게 엄마가 날 고소해? 이거 취하 안 하면 엄마도 가만 안 둬. 협박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쪽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 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 정미야. 정미야. 무슨 일이야? 순이야.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은이 얘기, 약 얘기, 고소 얘기까지. 순이는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나 잘한 거 맞지? 내 딸 고소한 거. 당연하지. 정미야, 너 정말 용감해. 고마워. 정미야,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게.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아니야. 내가 갈 거야. 기다려. 1시간 뒤 순이가 왔어요. 문을 열자 순이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정미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제서야 눈물이 터졌어요. 순이야, 나 무서워.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게.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고마워. 순이가 그날 밤 함께 있어줬어요. 덕분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게 큰 힘이 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은이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순이가 함께 가줬어요. 정미야, 긴장하지 마. 응, 고마워.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은이가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배지은 맞습니까? 네. 피고인은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입장 밝혀주십시오. 지은이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행동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다 판단해 약물 치료를 권유한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권유한 것과 몰래 먹인 것은 다릅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어요. 피해자 배정미 씨는 해당 약물 처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는 그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이미 치매 증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판사님이 주의를 줬어요.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기록, 약국 배송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새로운 진단서. 이 진단서는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한 뒤 받은 것입니다. 정상 인지 기능으로 판정됐습니다. 즉, 피해자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지은이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해자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나이도 63세이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건 피고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당연한 걱정 아닙니까? 걱정이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야죠. 몰래 약을 먹이고 CCTV에도 잡힌 것처럼 몰래 집에 침입한 것은 범죄입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피해자 배정미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석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피해자는 딸 배지은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좋은 관계였어요. 제가 혼자 사시는데 딸이 자주 와줬고 걱정해줬어요. 그런데 왜 약을 먹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이 돈이 필요했대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2억 빚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린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딸이 직접 말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성년 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쓸 수 있다고. 피고인, 사실입니까? 판사님이 지은이를 보셨어요.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도 절박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했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어머니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미리 쓰는 거였어요. 피고인. 판사님이 다시 주의를 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나중에 내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상속도 아니고 절도입니다. 게다가 약물을 이용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 것은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걸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가 저를 보며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말을 하지. 왜 엄마를 속여?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면 안 주실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2억이 어디 푼 돈이야.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엄마를 믿지 못했다는 게 문제지. 엄마, 난 내가 힘들면 도와줬을 거야. 돈이 급하면 빌려줬을 수도 있어. 근데 넌 나를 속이고 약을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게 딸이 할 짓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계속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피고인 배지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쾅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지은이가 멀리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돌아서서 갔습니다. 정미야. 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내 딸을 법정에 세웠어요. 내 딸이 범죄자가 됐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은이를 막으려면 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혼자.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는 연락이 없었고 저는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순이가 자주 찾아와 주고 동창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어요. 기억력도 돌아왔고 판단력도 돌아왔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는 날이에요.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권리와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제 경험을 나누는 거죠.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배정미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그리고 7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제 딸이 저한테 약을 먹여서 치매처럼 만든 거였죠.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재산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제가 겪은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재판 이야기까지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사신다고 외롭다고 자녀에게 의지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권리를 지켜야 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일이세요? 아들이 제 연금을 가져가요. 매달. 제가 거부하면 화를 내고요. 그건 노인학대예요.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들인걸요. 아들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참지 마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강연장을 나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은이었어요.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응. 잘 지내셔? 응.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지은아. 응?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 너 이미 벌 받았어. 그냥 잘 살아. 너도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엄마, 용서는 못 해주시는 거죠? 용서.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겠어.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나를 지켰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3년을 산 이 얼굴. 주름지고 늙었지만 당당해요.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열쇠를 잃어버린 그날 아침부터 시작된 이 여정. 그 끝에서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건 열쇠가 아니었다는 걸, 나 자신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았어요. 63세, 배정미.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나는 멀쩡해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사랑해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